안녕하세요. 부동산권 지주공원 해설사 이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재미있게 보셨어요? 자, 이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말썽쟁이 다람쥐 스크래시 도토리를 숨기기 위해서 이번에는 우주로 날아갑니다. 그곳에서 태양계를 위협하는 행성 대충돌 사건을 일으키게 된다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거대한 운석이 지구를 향해서 떨어지고 그 운석을 피하기 위해서 나무늘보 시드, 또 메머드, 맨이죠 이름은, 또 디에고 검치오랑이고요, 또 지오토피아에서 만난 요가 전도사 상그리라마, 이렇게 신생대에 살았던 포유류들이 함께 노력하고 돕고 힘을 합해서 운석 충돌을 막고 지구를 위기에서 구해낸다는 내용이었죠. 그럼 저하고 같이 화면을 보면서 그 영화에서 나왔던 운석이 비처럼 쏟아지는 내용이 있었죠. 유성비다 도망가자 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운석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육 자료를 볼까요? 아이스에이지 지구 대충돌. 누구죠? 벅이죠? 자, 돌멩이 하나를 들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운석이라고 나와 있네요. 운석. 떨어질 운, 돌석. 영어로는 메테오라이트라고 하죠. 자, 운석이라는 것은 우주에서 지표로 떨어진 암석이다. 다시 말하면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정확히 표기하는 이야기를 보면, 지구 밖에서 유리한 암석이 지구 중력에 이끌려 낙하한 것이다. 어디로? 지표에, 다시 말하면 지각의 암석이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그동안에 들어본 말 중에 별똥별도 있었고, 유성, 해성, 운석, 이렇게 여러 말들이,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어떠한 설명이, 이런 친구들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운석이 떨어져요. 슝 오다가 대기권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 이걸 뭐라고 할까요? 별똥별이라고 합니다. 자, 운석이 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컸어요. 그래서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흔적을 남깁니다. 직각으로 떨어지고 흔적을 남기는 것을 우리는 유성이라고 합니다. 더 컸어요. 대기권을 통과해서 타지 않고 또 녹지도 않고 지각으로 지표로 떨어졌어요. 이것을 운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해성이라고 있는데 이건 뭘까요? 해성은 대기권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천체를 해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운석 충돌은 멈췄을까요? 운석 충돌은 현재 진행 중이다. 소행성이나 이런 것은 매일같이 지구에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 눈에는 잘 안 띄죠? 대부분이 대기권에 들어오는 도중에 운석 전반부가 열과 압력에 타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나마 대기권을 통과했다고 해도 지구의 3분의 2가 바다죠. 바다에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우리 눈에 띄지 않는 거죠. 영화에서처럼 벅이 운석 하나를 주어서 이게 운석일까 아닐까 어떻게 알아? 자, 벅은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맛을 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석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운석을 알려면 운석을 연구하는
어떤 특별한 곳에 보내서 성분 분석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운석을 볼 때는 철질 운석과 석질 운석, 그리고 그 중간에 석철질 운석이라고 이렇게 운석을 구분을 하죠. 철질 운석에는 규소, 또 철질 운석에는 철이나 니켈 이런 자성이 들어있는 성분이 있고요. 석질 운석은 규소 같은 광물이 들어있죠. 그 중간이 석철질 운석이고요. 이 운석을 확실하게 더 구분하는 방법을 보자면 이리듐이라는 운석에는 이리듐이라는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이리듐이라는 성분은 지각의 0.00001 이런 비율을 아주 소량으로 존재하고요. 이 이리듐 성분은 백금의 10분의 1 그리고 금의 40분의 1 정도 아주 소량이 들었다 합니다. 그리고 철질 운석에는 훨씬 더 이리듐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지각의 한 3만 배 정도? 그리고 석질 운석에는 그보다 또 조금 더 적게 한 6,400배 정도 이렇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녹는 점은 굉장히 높습니다. 녹는 점은 2,400도 정도 되고요. 끓는 점은 4,430도 정도. 그래서 이리듐 성분이 다량 포함된 운석이 대기권을 통과할 때도 녹지 않고 지표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리듐 성분이 들어있는 운석은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조그만 돌이라도 무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리듐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 층을 보자면 중생대와 신생대의 그 경계층, 지금 여기 점선을 이렇게 그어놨는데 이거는 원래 점선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그어봤어요. 중생대와 신생대의 그 경계층에 이리듐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어디냐면 중생대는 공룡이 살았던 시대죠. 그리고 신생대는 공룡이 살지 않았던 시대. 그래서 그 경계층 이곳이 어딘가 한번 볼까요? 네, 남미에 있는 멕시코 유카탄 반도라는 곳이 있어요. 유카탄 반도에 직슬로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리듐 성분이 다량 포함된 층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떨어진 운석에 얼마나 큰지 추정되는 지점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름이 180km 정도 되고요. 깊이는 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름이 180 정도 정도 되면 거기에 떨어진 운석이 얼마나 컸냐 추정을 해보니까 한 10 내지 15km 정도 직경을 가진 운석이 그곳에서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을 하죠. 이게 가늠이 잘 안 되면 우리 무등산을 놓고 비교를 해볼까요? 무등산의 높이가 1187m니까 요곳에 한 10배? 180배죠? 180배. 선생님이 보니까 광주에서 대전까지 거리가 한 17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정도 지름 큰 그 흔적이 있다고 하고요. 무등산 면적의 43배. 네네. 432배입니다. 무등산은 넓이의 432배 정도 돼. 얼마나 큰 운석이 떨어졌는지 짐작이 가나요? 그 공룡이 살던 시대의 중생대와 공룡이 살지 않았던 시대의 신생대 그 사이의 경계층을 KPG 경계층이라고 합니다. 이 층에서 다량의 이리듐과 텍타이트 암석이 함께 발견이 됐는데요. 이 텍타이트 암석이라는 게 뭐냐면 암석이 녹아서 만들어진 천연유리라고 한다. 주로 기온이 불분명해서 이게 어디서 왔을까 하고 연구를 했는데 우주에서
유입이 됐거나 아니면 암석에 엄청나게 큰 운석이 강한 충격을 주어서 암석이 순간적으로 녹았다가 다시 굳은 유리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 하얀 부분 있죠? 곰팡이처럼 이 부분이 바로 텍타이트 암석이고요. 그러면 이 텍타이트 암석하고 암석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게 다 운석이 떨어졌다거나 운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아니죠. 텍타이트 암석하고 이리듐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암석이 함께 발견이 되면 이곳은 운석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게 과학자 버기 돌을 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돌에는 무슨 돌이든 다 단서가 있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질을 연구하고 돌을 연구하고 하는 것은 그 재미는 없겠지만 그 돌을 연구함으로써 과거에 우리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연구하는데 큰 단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길 가다가 하찮은 돌 하나에 발뿌리에 걸리는 돌 하나라도 그냥 가볍게 보지 마시고 다 그 돌에는 이야기가 있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주라기 월드 폴링 킹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오시네마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